거기 책에 다 있지만은 약간 정의하고 그 성격을 항상 매칭을 시키는 이제 그 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랬을 때 이제 물론 기출문제 보시면은 종합과학이 무슨 의미다라고 개념 정의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강력한 내용은 아니니까 다만 여기서 종합과학이란 말은 부동산학은 이제 독립적으로 탄생 학문이 아니라 기존에 이뤄낸 학문들이 이뤄낸 성과를 나중에 짜집기 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존의 학문에다가 앞에 부동산만 붙이잖아. 부동산 경제론에서 부동산 경제론, 금융론에서 부동산 금융론, 이렇게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파트는 아마 감정평가가 유리할 겁니다. 마케팅에다가 부동산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근데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문 성과를 이제 종합했다, 합쳤다,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여기서 유명한 키워드가 있죠. 무슨 단어?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인 성과를 합쳤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라.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물어보죠. 그 본문에 들어가면 몇 대 측면? 3대 측면.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논리가 이제 정리하시고 종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이 이루는 성과를 그 수정한 거죠. 수정했다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응용과학.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답 체크했죠. 뭐라고 체크했다? 순수과학이라고 체크했었어요.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입니다. 라는 논리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의 얼굴이 순수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과학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고,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 이제 학문, 부동산학은 이제 짜집기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아까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한다 그럴 때 원리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학문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 요거를 이제 규범과학이다라고 표현하죠. 규범과학이란 말은 부동산학이 이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응용기술을 개척한다고 나왔죠. 응용기술 개척,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스킬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실무적 성격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제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학문이다. 그러니까 순수 학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인간 생활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최근에 27인가 아마 이거 단독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었죠.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라고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성격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학문으로서 인간 생활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다 짜집기 한 학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한 논리는 뭐 본문에 어차피 이거 성격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 대한 논리는 본문에서 개별적으로 각종 연구 대상을 논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부동산 활동과 현상 이것이 연구 대상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자 4번에 주요 연구 방법,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방법을 논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한 10가지 연구 방법을 공부하는데 그게 시험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2가지, 그 종합시각하고 의사결정. 다만 2가지만 가지고 했을 때 개념만 가끔 나와, 가끔. 근데 이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라.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 이거 하나 개념이 나왔을 때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개념만 나오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 할 때는 항상 이제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이라는 사고방식을 언급을 하지 않고는 그 종합식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만 이제 복합 개념 나오고 무슨 연구 방법입니까? 그러면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요즘에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돼가지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까지 곁다리로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의사결정은 그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 이런 표현이 개념상에서 나올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은 그냥 효율성과 형평성이 부동산학의 이념이다.
근데 이건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공통적인 이념이에요. 본문에 들어가면 이것이 언급을 하죠. 다만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제 물어보진 않고 요거와 관계되는 테마들이 이제 연결해서 등장합니다. 다만 체크하실 것은 그 밑에 이제 효율 형평성 바로 밑에 동그라미 1, 2번인데 이 동그라미 2번을 알아두시면 되죠. 개인, 그러니까 민간 부분 할 때는 뭐가 더 중요시 된다?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는 효율성이 더 중시되는데 이걸 형평성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부동산 활동의 여러 가지 속성은 이제 참고만 하세요. 25회 때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작년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그 밑에 로마자 7번에 부동산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한 분류예요. 이게 독립된 문제로 작년에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6월 달에 평가사 시험에 이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 시험도 또 내지 않겠는가 했는데 등장했는데 근데 이제 뭐 참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 출제됐든 안 됐든. 왜냐하면 총론 파트 부동산학에 대한 논리는 결국 나올 수 있는 것은 성격하고 요거야. 이게 분류 체계.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뭐 가끔가다 낼 때 언급하니까 이 분류 체계를 법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갖고 계시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시험에 나왔던 것은 세분류 항목하고 세세분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냈었죠. 그래서 단독 문제 기준을 삼았을 때 28회인가? 20 정도 될 거예요. 요때 요게 나왔었고 작년에는 요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중분류가 부동산업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두 가지 나눠지죠. 임대 및 개발 공급업. 근데 요거를 작년에 평가사 시험에서는 공급업이잖아. 요거를 건설업이라고 글자를 장난쳤어. 근데 건설업은 큰 분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뭐다? 서비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에 주로 오지선다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 여기에 부동산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딱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오지선다가 이제 적용이 돼요. 그리고 28회 때 나왔던 것은 세세분류가 나왔었죠. 임대업은 다시 몇 개? 3개. 그리고 개발 공급업도 3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요것도 주비기. 근데 관리가 뭐하고 뭐 요거죠. 28회 때 여기다가 기타를 집어넣었었지. 관리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어요.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개 및 자문업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중개 및 대리업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야. 좀 오래됐지만은 옛날에 한 8년 정도 됐나? 10년 됐나? 그때 투자 자문업인데 투자업으로 낸 적이 있었어. 투자업이 상위 개념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업은 없고요. 분류체계상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요거.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출제됐든 안 됐든 그 성격에 대한 종합 응용 규범 경험 사회과학입니다. 저거하고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 바랍니다. 이거 이해예요, 암기야? 이건 암기지. 그쵸? 두 개 이렇게 나눠지고. 주비.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처음부터 시간 내서 공부하는 부분은 아니고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보기 전에 딱 한 1분 정도 있죠? 한 10분이나 1분 그 범위 내에서 총론 파트가 뭐가 있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안 봐도 되고 그냥 문제 나오면은 그때마다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틀렸든 맞았든 관계없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그 다음 페이지 부동산 개념이죠. 이게 한 10번 보면 한 7번 나오는 주제예요. 어차피 총론 파트는 3문제가 딱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토지 특성은 이미 출제됐다고 보고 나머지 2문제를 어디서 이제 만들까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 부동산의 개념 요것도 이제 주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요거 틀리면은 진짜 상처받아. 특히 요 시점에서 이런 민법 완벽하시잖아. 이게 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